저는 이제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런 보시면서요.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났습니다. 당시에 이 정부에서요 발표를 했습니다. 발표를 했는데 이 행정정보 시스템에 647개의 어떤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근데 2주 뒤에 709개로 정정을 했습니다.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. 아니 화재 난 지 2주 됐는데 뭐가 피해가 났는지 뭐가 중단이 됐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우리가 해보니까요 709개예요 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. 자, 이 화재 났을 때 행정안전부 차관인가 나와서 뭐라고 하냐, 뭐 2주 안에 추석 연휴 때 다 복구하겠습니다 그랬어요. 근데 이준석 대표가 뭐라 그랬어요? 그거 택도 없는 소리예요. 지금 어디 2주 만에 복구합니까?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알고 봤더니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. 지금 복구율이 한 30%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거기다가 지금 이 새롭게 시스템 추가로 지금 정지된 시스템도 발견됐고 이거 지금 불편을 끼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지금 자동차 검사가 안 된다고 그래요. 이것 때문에. 거기다가 또 뭐 이 등기부 등본이나 뭐 이런 거 떼는 분들 이거 지금 직접 가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그래요. 자, 물론 이게 뭐 쌓여왔던 문제입니다. 사실 이 정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. 기존 정부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그렇게 IT 강국 강조하고 자랑하면서 전작 이 자원관리원 이 하나에다가 다 때려넣고 이중화도 전혀 하지도 않고 불나버리니까 다 셧다운 돼버리는 이런 시스템을 가만 놔두는 이런 정부가 얼마나 무능합니까? 저는 이재명 정부만 탓할 필요가 없어요. 이거는 역대 정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대전과 지금 광주에 건설하는데 이게 지금 백업만 되지 이게 자동 이중화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. 이중화라는 게 뭐냐면 구글이나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기본적인 센터가 전 세계에 몇 개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하나가 불나서 없어지고 하면 다른 게 바로 자동으로 가동이 돼요.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요. 민간은 다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. 지난번 카카오톡 화재 사고 난 다음에 카카오톡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. 다 민간에서 해요. 근데 저렇게 떠들고 막 민간을 질책하는 정부와 저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뭐하고 앉아서 이거를 몰랐는지 모르겠어요. 그 상임위 있지 않습니까? 행안위도 있고. 자, 그런데 전혀 이거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알고 보니까 709개가 지금 중단이 됐어요. 자, 이러고 있습니다. 특히 지난 연휴 때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바로 대통령의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 문제. 이게 뭐 연휴 내내 문제가 됐었죠. 대통령이 미국 유엔에 연설을 갔다가 와서 물론 비행기 안에 있을 때 화재가 났습니다. 도착하자마자 뭐 대책을 수립하고 했는데 문제는요. 이게 그때만 하더라도 완전히 이게 대형 화재 그 사고입니다. 국가의 전산망이 다 마비가 됐는데 근데 대통령은 28일 날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에 녹화를 했어요. 오후 한 5시간 걸려서. 대통령이 현장에 가지도 않았습니다. 보통 이재명 대통령은요. 내가 뭐 터지면 바로 현장에 가서 막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막 그러잖아요. 근데 왜 이건 안 했을까요? 이 좋은 거를 현장 좋아하는데 근데 보니까요.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.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만은 경기도 지사 시절에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났습니다. 그 경기도에 있는 건데요. 그럴 때 화재 소식을 듣고도 당시 황교익 씨라는 분하고 저쪽 뭐 마산인가 창원에서 떡볶이 먹방 유튜브를 찍었어요. 그래서 그 끝나고 이제 새벽에 올라왔어요. 그 다음에 김문기 씨,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처장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해서 발인 날입니다. 근데 녹화를 했겠지만 산타크로스 복장을 하고 부부가 춤추는 장면이 그날 방송이 됐습니다. 근데 그 김문기 씨 어머님이 그걸 장면을 보고 억장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했어요. 우리 아들 모른다고 그러더니 아니 우리 아들 발인 날 저렇게 산타크로스 복장하고 춤춰도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요 제가 참모라면 대통령님 이거 지금 중대한 사태입니다. 예능 프로 찍으시는 거 좀 연기하시고 지금 일단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그리고 이 대책들을 국민들에게 자 죄송한 말씀 사과와 함께 추가 대책을 말씀하십시오. 저는 그렇게 건의하겠어요.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옛날에 2023년인가요? 그때 무슨 세월이라는 그 지방행정망 그 문제가 났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? 당장 해안부 장관 자르고 대통령은 즉각 사과하시오 라고 했지 않습니까? 그럼 자기는요.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사고입니다. 이거는 국가 전산망이 다 마비가 됐어요. 그런데 그냥 사과 한마디로 끝났습니다. 윤호중 행안부 장관
경제를 택도 없는 소리죠. 끝나버렸습니다. 자기 야당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더 큰 사고가 났는데 그때는 아무 이야기도 없이 그냥 예능 나가서 이 피자 이재명 피자 저는 뭐 별로 먹고 싶은 생각도 없던데 이재명 피자라고 아니 한식 공부한다면서요. 한식 공부하는데 뭐 이재명 피자 이야기하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이게 이 국가적 사태의 재난 사태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이거를 지금 대통령실 참모들이 특히 지금 대통령실 이규현 홍보수석이 JTBC 사장 출신입니다. 자 그러다 보니 방송사는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더만요. 8.9%인가요? 근데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편치가 않습니다. 대통령이 국가적 재난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심들, 의혹들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죠. 그랬더니 더군다나 이 문제를 제기했던 주진우 이 의원을 고발하고 하질 않나? 야당 대표를 고발하지 않나? 지금 고소 고발전이 치열합니다. 과연 그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. 대통령이 좀 더 빨리 움직였더라면 지금 공무원 한 분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?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. 그런 사태도 있고 한데 꼭 거기 나가셔야 됐는지 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자,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참 국민들은 답답합니다. 벌써 2주나 지났는데 아직 복구가 이제 30% 밖에 되지 않았다는 하는 거. 바로 이런 겁니다.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. 만약에 북한이나 불순한 사람들이요. 저는 여기에 있는지도 몰랐어요. 대전에 국가정보관리원 여기다가 미사일 한 방 때려버리면 어떻겠습니까? 끝이에요. 마비예요. 마비입니다. 이렇게 허술합니다. 우리나라가. IT 강국 이야기 하지만요. 보십시오 지금. 이렇게 허술해요. 옛날에 통진당 그 간첩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RO라고 하는 혁명 조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? 해화통신사, 해화동 그 KT 거기에 파괴하고 뭐하고 딱딱 그게 다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 몇 개 깨버리면 대한민국 통신망 다 스톱이에요. 인터넷만 끊어버리면 다 스톱이에요. 카카오톡 안 되면 여러분 얼마나 지금 불편합니까? 그런 사태가 있는데 우리가 무슨 AI 군사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지금 황당한 이야기를 하니 답답할 따름이죠. 이렇게 한순간에 다 마비가 되는데 얼마나 지금 허술한 겁니다.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거는 이 아날로그 방식을 항상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는 게 필요해요. 지금 전화기도 이 스마트폰 이걸로 지금 여러분들 다 통화하시잖아요. 근데 이거 통신사 끝나면 다 목통이에요. 아무 사기 쓸데가 없습니다. 그럼 뭐냐? 만약 전쟁 상황이나 재난 상황이 터지면 어떡하겠습니까? 여전히 다른 통신망 전화 돌리고 그거 해야 됩니다. 그런 국가기관 통신망이 있어야 돼요. 그런 걸 대비해야 됩니다. 지금 우리가 편하게 다 했으니까 전혀 문제없지 생각하지만 그러나 돌발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것도 충분히 필요한 거예요. 그래서 이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병존을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. 특히 우리는 지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기에는 이런 어떤 모든 판단력과 능력들이 저는 절실히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참 추석 연휴 길었습니다.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참 어떻게 여러분들 잘 보내신지 모르겠습니다. 이제 아마 연휴가 끝나고 나면 이제 쌀쌀해질 것 같습니다. 겨울이 올 텐데 그러면 또 이제 내년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뭔가 좀 바뀌고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 그런 걸 좀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